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일보 이하영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이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마오타이 실적과 배당에 대한 이슈를 다뤘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최근 중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 여파인데요. 중국의 7월 청년 실업률이 17.1%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가 7월 말에 중국 실물경제 위안화 대출 잔액도 2005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7월 산업 생산 증가율도 석 달째 둔화하며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중국 정부가 이달 19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일일 거래 데이터 공개를 중단하면서 외국인 자금 흐름 파악이 어려워지자 중국 증시 투자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거래 데이터는 분기 단위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중국 주식 매도도 계속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일일 외국인 거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외국인이 중국 주식 매도 횡렬이 계속되자 정부가 나서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올해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경우 중국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증시에서 연간 자금 순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 상황이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관련 투자 상품 거래도 줄고 몇몇 자산운용사는 중국 ETF 종목 상장 폐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중국 경제 상황이 지금부터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은 중국 은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체계와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요. 중국 은행법상 인정받는 상업은행만 몇천 개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상위 30개 은행이 중국 금융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은행은 크게 중앙은행, 상업은행, 정책은행으로 나뉘는데요. 상업은행은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으로 나뉘고 정책은행은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상업은행은 우리나라의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말하고요. 정책은행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각기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중국 국유 상업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은 은행의 체계가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국유 상업은행을 알아보기 전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인민은행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중앙은행인데요.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인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중 하나로 외환관리, 금융구정재정, 금융감독 기능 등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권한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1948년 12월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당시 마오쩌둥은 모든 은행을 국유화해서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상업은행 그리고 보험회사 업무, 금융감독 등 거의 모든 금융 기능을 담당했던 유일한 국가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금융 시스템이 시장 경제에 맞춰서 개편이 되었고요. 점차적으로 현대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79년에 중국 농업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이 생겨나고 또 국가외환관리국이 설립이 되고요. 이후 83년에는 중국인민보험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중앙은행의 보험 업무가 이관이 되고 이어 84년에는 중국공산은행이 설립이 되면서 중앙은행의 여수신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역사를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중국 국유은행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먼저 국유 상업은행이란 국가가 대주주인 상업은행을 의미하고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은행, 중국공산은행, 중국건설은행, 그리고 교통은행, 농업은행, 우정저축은행이 해당합니다. 먼저 중국은행은 1904년 청나라에 의해 호부은행으로 시작을 해서 1912년 송문에 의해서 명칭이 중국은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외환 거래 업무를 특화로 시작한 은행이고요. 국내에 많은 지점을 보유한 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 구로, 안산, 대구 이렇게 총 4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산은행은 역시 국내 최대 은행인데요. 1984년 기업자금 대출과 외환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고요. 2007년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시티그룹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른 은행이기도 합니다. 공산은행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서울, 그리고 부산, 대림, 건대 이렇게 4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고 상하이와 홍콩에 동시 상장해서 세계 최대 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은행입니다. 건설은행은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설립 당시에는 이제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지만 94년에 국유 상업은행으로 전환해서 2005년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서울 지점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3개의 은행도 설명해 주시죠. 네, 농업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특수 목적 은행이었습니다. 근데 94년에 특수 기능을 이제 농업개발은행에 이관을 하고요. 국유 상업은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2009년에는 주식회사로 탈바꿈하고 2010년에 상해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했습니다. 농업은행 역시 중국 전역에 지점을 두고 있고 한국 서울에도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교통은행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좀 오래됐는데요. 1908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4대 은행 범주에 속했던 은행이었습니다. 2005년에 홍콩 그리고 2007년에 상하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요. 교통은행은 설립 초기에는 이제 농부나 이제 광부를 주로 돕는 전담은행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87년에 국유 상업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저축은행인데요. 우리나라의 우체국 은행과 같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홍콩 그리고 2016년 상하이에 상장을 했고요. 2007년에 공식 설립이 되었는데 6대 은행 중에서는 역사가 가장 짧지만 전통 국유은행을 위협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입니다. 주로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의 거래 업무를 주로 하는 소매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대 국유은행의 최대 이슈를 점검해 주시죠. 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7%를 기록해서 1분기 5.3% 대비 큰 폭으로 둔화했는데요. 인민은행이 이제 이에 대해서 시장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22일 기준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정저축은행을 제외한 5대 국유은행도 일제히 예금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인민은행 산하의 금융15는 이 예금금리 인하가 기업과 가계의 저축 성향을 낮추고 또 투자나 가계 소비를 유도해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강화시키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돕고 금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사실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가 중국 증시 부양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어제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유동성 공급은 속도 조절 모드로 들어갔지만 향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강력한 경기 부양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은행 체계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그리고 6대 국유은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아직도 은행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행들의 종류와 특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국 금융시장과 경제 현황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